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TV의 션 해너티가 진행하는 전화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해너티는 트럼프에게 9시에 시진핑과 전화 통화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익살스럽게 당신 때문에 10시 반으로 연기했다. 당신 프로그램은 시청률도 높은 인기 프로그램이라 일부러 미뤘다고 대답했습니다. 90분 동안 시진핑을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트럼프가 한때 좋은 친구라고 했던 시진핑을 이렇게 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3월 들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국가 원수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팬데믹 외교를 했지만 유독 트럼프만 쏙 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 물자를 보냈습니다. 나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인데 체코, 스페인, 터키 등에서는 중국산 진단키가 80%의 오류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자국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해외 중국 기업과 조직을 동원해 의료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중국은 의료 물자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면서 말을 잘 듣는 국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사재기에 대표적으로 피해를 본 국가는 호주입니다. 호주가 물자 부족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월에 우한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중국 상하이 정부는 유명 부동산 기업인 루이저우 집단의 지시에 의료용품을 사들여 본국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당시 호주는 우한 폐렴의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신화망에 따르면 루이저우 집단은 호주와 캐나다, 터키 등에서 방호 마스크 300만 개, 의료용 방호복 70만 벌, 의료용 장갑 50만 개를 사들였습니다. 루이저우 같은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공식 해외 조직과 관변단체, 개인까지 동원한 대규모 사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해외에서 중국으로 20억 2천만 개의 마스크와 2,538만 벌의 방호복이 유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 동안 마스크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질이 낮은 마스크만 남아있었고 그나마 가격도 6배에서 8배나 뛰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를 보면 3차 세계대전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을 당한 미국이 막강한 공업 생산력으로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해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차이니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제보다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DPA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GM으로 하여금 자동차 생산 대신 호흡기 같은 의료 장비를 생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미 FDA는 우한 폐렴 즉석 진단 키트를 승인했습니다. 에벗 레버러터리가 개발해낸 진단 키트는 15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하느라고 미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트 리버를 경계로 맨하튼을 바라보는 뉴욕 브루클린입니다. 뉴욕의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아주 한산합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을 넘어선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뉴욕입니다. 뉴욕 주지사 쿠오모는 트럼프에게 4개 임시병원과 추가로 4,000개 병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월 29일 0시를 기해 중국이 자국의 빗장을 잠갔습니다. 외교나 공무를 제외하고 모든 이들의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3월 29일부터 중국은 유효비자나 거류증을 지닌 외국인의 입경을 금지했습니다. 숨은 의도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안전하다. 중국은 이미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확진자 수를 낮춰 이미 바이러스를 퇴치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공산당 양회를 곧 개최함으로써 건재를 과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일찍이 우한이 승리하면 후베이가 승리하고 후베이가 승리하면 전국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4월 8일 우한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한과 후베이는 안정됐는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월 27일
후베이 장시 접경의 주장대교에서는 후베이인들의 차량 통행을 막은 저장성 공안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시성 측이 후베이의 녹색 건강 증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시민들의 항의에 앞서 후베이 공안과 장시성 공안이 몸싸움을 먼저 벌인 점입니다. 후베이 공안이 장시성 공안과 싸우자 여기에 안심한 후베이인들이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 시위는 엄밀히 말해 폭동은 아닙니다. 시위자들이 몽둥이나 집기로 무장해야 비로소 폭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당국에 무장으로 맞서는 것을 셰떠우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28일 허난성 신양에서는 후베이 번호판을 단 차량의 통행을 막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후베이인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후베이에서 구이저우의 직장에 복귀하러 간 유엔모 씨는 거주지의 위원회가 하차하지도 못하게 했다는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우한에서 왔으니 복균자일 거라는 의심 때문인데 8, 9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면서도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 안에서 해결하라면서 비닐봉지를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녹색 건강 카드를 지닌 후베이 출신의 한 임산부는 광동성 후이저우에서 병원을 찾았지만 여러 중복된 검사만 받게 한 뒤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3군데 병원을 전전했지만 초음파 검사도 받지 못하고 낙태약만 받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총칭의 한 여성은 항공편으로 청두에서 신장 우루무치로 가는데 옆자리에 후베이인이 탑승했다고 해서 앞으로 3줄, 뒤로 3줄에 앉은 승객들이 모두 14일 격리됐다는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중국 신문 주간이란 잡지는 후베이인들이 타지에 업무 복귀를 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거나 후베이 출신이란 이유로 멸시를 받아 해고를 당한다는 애환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